예, 반갑습니다. 지금 오디오가 되나요? 예, 들어오신 분들이 오디오가 잘 들리면은 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네트워크 장애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벌써 한 10분, 15분 정도 기다리셔서 죄송하고요. 아마 이쪽 스튜디오 상황이 네트워크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빠르게 이왕 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지미션의 한준섭 대표입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나름대로 오늘도 좋은 서로 간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웨비나를 하는 것보다는 요즘 어떤 AI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서 중에서도 디프라든가 이런 어떤 비정형 문서 이런 것들을 오라클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회사와 어떻게 협조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는지 또 어떻게 성과를 낼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Why AI Facts인데요. AI Facts는 이제 저희 지미션이 국내 자신 있게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를 사스 모델로 해서 지금 글로벌로 나가는 그런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스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은 93년도에 이제 신도리코 대리점에서 팩스를 팔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팩스를 아직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에서 보는 것처럼 이 팩스가 사실은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AI 기능이 들어가서 소위 말하면 AI 팩스로 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로 통신 체계를 쓰게끔 합니다. 전 세계로 문서를 송수신하는, 그러니까 SNS 말고 소위 말하면 카카오톡이라든가 왓츠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SNS로 문서를 주고받는 것 말고 정확한 어떤 통신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웹메일이라는 게 있죠. 웹메일은 우리가 매일 쓰니까 너무나 잘 알죠. IP 구간에서 웹메일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가 문서를 보내는 통신 수단이다라 그러면 이제 팩스 수단입니다. 팩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이너리 값을 문서로 암호화시켜서 보내서 상대방이 동일한 문서를 종이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이 팩스가 어떻게 이 진화가 됐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고 또 많이 안 쓰는 분야일 수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팩스에 대한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저희가 이것을 미라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현재 글로벌로 어떻게 또 사스 모델로 진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IDP라고 하죠. 인텔리전스 데이터 프로세서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디지털 문서 워크플로우를 혁신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연간 90억 건 이상의 팩스 문서가 송수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한 40% 이상이 또 사용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전체적으로 90%가 팩스를 핵심 어떤 문서를 보내고 받는 프로세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팩스 서비스 시장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트너에서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팩스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팩스를 쓰느냐, 왜 이메일을 쓰느냐. 사실은 이메일을 사용하기 전에는 원래가 통신 수단이 팩스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는 팩스가 우리의 가정 환경, 우리의 문서 환경, 우리의 학습 환경을 바뀔 것이다라 그래가지고 각 대기업들에서 다 팩시밀리를 만들었습니다. 팩시밀리 제조를 하는 데가 삼성 같은 경우는 마이팩스라는 이름으로, 또 LG는 또 가가호호 집집마다 쓴다라 그래서, 대우는 띠아모 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질 정도로 집집마다 팩스를 씁니다. 지금 집집마다 팩스를 쓰는 나라는 일본이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에는 그렇게 팩스가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웹메일이라는 게 나오면서 팩스라는 것이 점점 소멸돼 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종이로 팩스를 보내는 종이 팩스가 아닌
외부로 팩스를 보내는 웹팩스 형태가 지금 현재 여전히 쓰고 있고, 지금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간 90억 건 이상의 팩스가 지금 전 세계로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웹메일로 보내는 것과 웹팩스로 보내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팩트를 알면은 정확하게 그래서 웹팩스를 사용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메일로 아래한글을 첨부해서 제가 상대방한테 문서를 보내면 상대방이 IP 구간에서 동일하게 웹메일로 아래한글 문서를 그대로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내는 방식의 UI, UX는 웹팩스도 똑같습니다. 웹메일과 웹팩스가 UI, UX가 똑같은데요. 그 웹팩스로 만약에 아래한글을 첨부해서 상대방한테 보내게 되면 그 문서, 아래한글 문서가 가는 것이 아니라 문서가 변환이 돼서 띠프라고 하는 비정형 데이터, 즉 이미지로 가게 됩니다. 즉 아래한글이라고 하는 정형 문서가 상대방한테 발송할 때 웹팩스로 보내게 되면 비정형 문서로 가고, 그 비정형 문서를 또 필요하면 또 마스킹을 해서 중요한 정보는 가릴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암호화돼서 상대방한테 또 보관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보를 중요시 여기는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숫자를 중요시 여기는 이런 금융기관이라든가 특히 의료의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가진 곳은 여전히 팩스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몰랐죠. 지금도 그래요. 팩스 보내본 적 있냐? 제가 15년 전부터 사업할 때도 항상 그래요. 요즘도 팩스 쓰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요즘도 만나면 그래요. 요즘도 젊은 친구들 만나면 저희는 팩스 한 번도 안 썼는데 요즘도 팩스 쓰는 사람이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데이터로 보면 전 세계 팩스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다. 원인은 뭘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해커들이죠. 그래서 웹메일은 굉장히 많은 방어벽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IP 기반의 단점이죠. IP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안에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든 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하지만 팩스는 뭐냐면 출발은 IP지만 또 PSTN이라고 하는 전화망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보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해커들이 끊어지죠. 요즘 AI가 활성화되면서 일반 그 사람 해커가 아닌 AI 해커들이 24시간 365일 이제 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팩스 시장은 더더욱 성장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들은 뭐냐면 왜 그럼 AI 팩스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웹팩스는 여기서 웹팩스와 AI 팩스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려야 됩니다. 웹팩스는 소위 말하면 문서를 웹메일처럼 보내는 것이 웹팩스입니다. 종이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팩시밀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웹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터넷 쓰는 그런 웹팩스에서 웹으로 보내지는 게 웹팩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AI 팩스는 지미션이 2019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국내 및 여러 나라에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는 솔루션 이름인데요. 왜 AI 팩스냐? 소위 말하면 AI 팩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를 첨부해서 보냈을 때 일단 문서를 먼저 판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에 굉장히 그 주민번호라든가 사업자 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문서가 인식을 해서 마스킹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지금 15장짜리 팩스를 러시아 말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 뭐 받고 나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좀 비정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서를 수정하지 못하는. 근데 이걸 AI 팩스는 AI OCR이라는 것이 탑재가 돼서 일단 문서를 AI OCR로 정형화시킨 문서를 LLM 기반의 소위 말하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번역도 할 수가 있고, 또 번역했다라고 하는 거는 15장을 다 읽지 못하니까 뭐 3줄로 요약 좀 해서 3줄로 요약된, 결론적으로 뭐냐면 러시아에서 온 팩스 문서를 실시간으로, 이게 실시간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번역도 되고 앞에 3줄로 요약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 업무에 굉장히 문서의 혁신이 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더군다나 팩스로 온다라고 하는 거는 바이너리 값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방에게는 보안이 유지되고 해커들은 끊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개념. 이거를
사실은 이제 생성형 이런 AI가 탑재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오라클이라고 하는 오라클 클라우드에다가 얹어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라클 클라우드하고 하고,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글로벌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을 때는 글로벌로는 뭐 거의 온프라미스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미션도 지금 현재 국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까지 해서 약 300개 기관에 저희들이 구축형으로 온프라미스로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저희들이 오라클과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 글로벌로 좀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오라클하고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것도 오라클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오라클 클라우드에 저희들이 탑재를 해서 실질적으로 클라우드의 AI 팩스가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 전초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자 오늘 또 이렇게 웨비나를 하게 됐는데, 시작 전부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 네트워크 사정으로 그렇게 여기가 저희 공간이 아니고 외부 공간을 저희들이 이제 빌려서 저희들이 오늘 웨비나를 하게 됐는데요. 생각지 않은 네트워크 환경도 좀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되게 불안정해요. 근데 이 AI 팩스, 이 팩스 자체는 뭐냐면 PSTN이라고 하는 전화망이잖아요. 우리가 왜 1대1로 통신할 때 옛날 전화기, 수화기, 여러분 수화기로 전화 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거의 끊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PSTN망인데, 근데 이렇게 IP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라이브로 우리가 캐스팅을 해도 불안전하듯이, 그러면 이게 목소리도 여러분이 지금 불안전하고 중간에 끊긴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문서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게 됐다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여전히 문서가 끊어지지 않고 글씨가 깨지면 못 알아보잖아요. 말은 여러분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서에는 그런 노이즈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웹팩스 시장은 계속 AI가 탑재돼서 AI 팩스 시장으로 커질 거고, 그것이 클라우드하고 결합돼서 전 세계에서 이제는 AI 팩스를, 지미션의 AI 팩스를 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AI 팩스는 왜 필요하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은 기존 그 팩스 시스템의 한계가 있습니다. 온프라미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기관 안에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정부기관 안에서 쓰게 되고, 국방 안에서 쓰게 되고,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온프라미스 기반인데 그런 거에 효율성이 있지만 뭐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유지보수도 증가하기도 하고요. 또 보안도 또 뭐 개인적인 보안이 있고 또 확장성도 좀 부족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AI 팩스에 대한 SaaS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AI 팩스에 대한 SaaS 모델이 증가되려면 AI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첫 번째 AI OCR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LLM 모델.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로 SLLM으로 얼마나 이제 최적화시키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할루에이션이 그냥 LLM을 붙이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고객에게 할루에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한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는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사스 모델로 가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트렌드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글로벌로 보면 팩스 시장의 성장은 지속됩니다. 되게 여러분들은 들었을 때 되게 좀 생소하죠. 그죠? 팩스? 나는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전히 팩스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고, 이게 또 뭐하고 연관되냐면 기업의 ESG하고도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종이를 출력해서 종이로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웹에서 외부로 보내는 전자문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이로 사용했을 때, 종이 팩스로 사용했을 때 환경 절약, 특히 그 다음에 기계를 돌리지 않아도 되니까 뭐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미션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어떤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에서 그린 IT라고 하는 어떤 인증을 받아서 이미 적성 테스트를 다 해보니까 실제 환경 보호가 되고 실제 탄소 배출도 저감되더라. 이거를 이제 글로벌로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를 오라클 클라우드와 좀 협업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AWS도 있고 뭐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여러 가지 KT 클라우드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 접점에 위치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위치한 부분들에 저희들이 오라클과 클라우드를 협업을 해서 좀 더 글로벌에 빠르게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의 그 여러분들이 팩스의 문제점이 뭐냐면 오프라인 팩스 기반이라는 거거든요. 즉 물리적인 기계라든가 전화선을 PSTN이라고 하는 전화선을 연결했다든가 이걸 또 뭐 유지 있죠.